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은 계량 경제학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. 바로 분산이라는 개념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간단한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보세요. 두 학생 다 평균은 75점이에요.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오죠? 맞습니다.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을 알려줄 뿐 전체 이야기를 다 해주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. 먼저 왜 평균만으로는 부족한지, 그리고 그 대안인 분산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. 주사위 예제로 직접 계산까지 해볼 겁니다. 그 다음엔 분산의 아주 유용한 속성들과 실제 활용법을 보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요약하고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릴게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평균이 같아도 이야기가 다른 이유. 우리에겐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, 즉, 그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. 이 그림을 보시면 분산의 역할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까지 넓게 퍼져 있는지 분산은 바로 그 흩어진 정도를 아주 명쾌한 숫자 하나로 딱 알려주는 우리의 도구인 셈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흩어짐의 정도를 어떻게 정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공식적인 정의와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수식이 나와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세 단계의 이야기거든요. 첫째, 각 데이터가 중심, 즉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재고요. 둘째, 그 거리를 제곱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. 간단하죠? 이론은 이쯤하고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재밌겠죠?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들어서 분산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평균적으로 3.5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 계산의 기준점, 즉 중심이 되는 겁니다. 이제 각 눈금이 이 3.5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? 여기 표를 보시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은 전부 공평하게 6분의 1이죠.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계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세요. 교수님, 근데 왜 굳이 제곱을 해야 해요? 그냥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다 더하면 안 되나요? 이거야말로 공식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. 우리가 편차를 제곱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수학적인 문제 때문이에요. 그냥 더하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서로를 없애버려서 항상 0이 되거든요. 의미가 없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로운데 제곱을 하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, 즉 극단적인 값에 훨씬 더 큰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. 큰 실수를 더 크게 벌하는 셈이죠. 자,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각각의 편차를 제곱하고 거기에 확률 6분의 1이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그 값이 나옵니다. 네, 바로 이 값, 약 2.92. 이게 바로 주사위 던지기 한 번에 대한 분산입니다. 분산을 직접 계산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계산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지름길, 즉 분산의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을 알아볼 시간입니다. 자, 상상해보세요. 제가 시험 본 모든 학생에게 보너스 5점 이렇게 똑같이 점수를 더해줬어요. 그럼 학생들 점수가 퍼져 있는 정도? 그 간격이 달라질까요? 딩동댕 맞습니다. 아무것도 안 변해요. 데이터 전체가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을 뿐 값들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니까요. 그래서 분산도 그대로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이번엔 다른 상황입니다. 모든 학생의 점수를 2배로 뻥 튀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?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. 점수도 2배, 평균도 2배가 되면서 각 점수와 평균 사이의 거리도 2배가 됩니다. 그런데 분산은 그 거리를 제곱하잖아요. 그래서 흩어진 정도는 2배의 제곱, 즉 4배로 확 커지는 겁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속성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제 분산이 뭔지,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았어요. 그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걸까요? 이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실제 활용법을 한번 보시죠. 이건 뭐랄까 통계학의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. 우리가 가진 정보가 별로 없을 때, 그러니까
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전혀 몰라도 딱 평균과 분산만 알면 최소 이만큼은 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이 도넛 가게 사장님은 채비셰프 부등식을 이용해서 적어도 75%의 날들은 판매량이 90개에서 110개 사이겠군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. 재고 관리할 때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? 그런데 만약에 학생 성적처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데이터랑 시우 연봉처럼 단위가 아예 다른 데이터를 비교해야 한다면 어떡할까요? 그냥 표준 편차만 보면 비반이 더 변동성이 커 보이죠. 하지만 평균도 높잖아요.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변동계수입니다. 흩어진 정도를 평균으로 나눠서 상대적인 변동성을 보는 거죠.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하, 비번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쭉 훑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보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리해볼까요? 첫째,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숫자다. 둘째,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이다. 셋째,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속성들이 있다. 마지막으로 이걸로 위험 평가나 데이터 비교 같은 실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볼 질문입니다.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는 편차를 제곱해서 극단적인 값에 아주 큰 페널티를 줬어요. 이게 위험을 관리할 때 항상 좋은 방법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이 민감함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